안녕하세요. 프리프 구독자 여러분. 오지랖 넓은 엠프제 최진의 약사입니다. 오늘은 약국 면접 갈 때 체크해야 될 것들과 그리고 면접을 좀 잘 보는 꿀팁을 조목조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인 사이트에서 몇 개의 약국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화면에서처럼 데일리팜, 약사공론 같은 약계 언론 홈페이지에서 이 구인 공고를 찾거나 약문약답이나 모두의 약국이라는 약사 커뮤니티 어플로도 이 구인 공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몇 개 약국을 찾았어요. 연락을 드려야겠죠?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처음 연락을 드릴 때 전화로 연락을 드려야 될까요? 문자로 연락을 드려야 될까요? 네, 문자로 하면 좀 버릇이 없어 보이니까 전화로 한다? 또는 간단하게 그냥 문자로 보낸다? 네, 정답은 무조건 문자입니다. 네, 문자로 연락 드려야 되는 이유는 약국 특성 때문인데 약국 특성상 업무 시간에는 전화를 거의 받을 수가 없어요. 받는다 치면 또 여지없이 환자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국에 연락을 할 때는 무조건 문자로 보낸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뭐라고 보내야 될지. 네, 약사 구인 공고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띡 이렇게 보내는 건 별로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영업사원들을 비롯한 이제 사업 관계자분들이 국장님 또는 약국장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약국장님 안녕하세요. 바쁘실까봐 문자로 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좀 센스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더 보태면 제가 이제 풀 센텐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근무약사를 구하면서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 첫인상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저는 올해 졸업한 장원영 약사입니다. 약사를 구하는 구인 공고를 보고 연락을 드립니다. 연락 가능하실 때 답장 부탁드려요. 전화나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내는 게 가장 이제 스탠다드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주의사항. 질문이 좀 있더라도 대뜸 또 시급을 물어보거나, 시급 얼마죠? 휴가는 몇 번 있나요?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이렇게 바로 물어보는 거는 사실 이해는 가지만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실제로 받아보니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이게 꼭 알아야 되는 질문이기도 하고 물어봐야 될 것들이기는 하지만 이런 문자들을 딱 처음 이 문자를 받으면 첫인상이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연락을 하면 전화가 되돌아오기도 하고 또 문자가 오기도 합니다. 보통 국장님들이 이제 약국으로 면접을 보러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제 이제부터는 이제 면접 보러 갈 준비를 또 하셔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력서입니다. 사실 약국은 이력서가 굳이 필요 없어요. 그 약국장님 한 분, 직원 한 분 이렇게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 굳이 이력서까지 가져가야 되나? 실제로 가져오는 분도 있고 안 가져오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보면 엄청 잘 써서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보면 사실 좀 고마워요. 첫인상도 그만큼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말을 안 해도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게 또 맞기도 한 것 같고요. 이력서 양식은 인터넷에 여러 종류가 나오니까 좀 간단한 걸로 찾아서 너무 자세히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출신 학교, 그리고 자기가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직장 경험은 어떤 게 있는지, 또는 뭐 봉사활동은 어떤 걸 했는지 이런 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아예 신규라서 아무 경험이 없다. 그러면 실습을 어디서 했는지 같은 거, 또는 동아리 활동 같은 걸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장인데요.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회사 면접 복장처럼 정장을 쫙 입고 머리를 쫙 올리고 가시면 좀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그냥 단정한 비즈니스 캐주얼 정도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비즈니스 캐주얼 뭔지 모르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질문거리를 준비해 가는 거예요. 네, 미리 질문거리를 준비해 가지 않으면 나중에 면접 끝나고 돌아오면 이게 휴관이 있다고 했던가 없다고 했던가? 뭐 이런 물어볼 것들이 자꾸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물론 대전제는 질문부터 하는 게 아니라 대답부터 하는 거긴 해요. 그래서 먼저 일단 국장님들이 보통 물어보시는 것들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 첫 번째, 저도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봤는데요. 어디 사는지. 네, 생각보다 간단하죠? 네, 멀리서 통근을 하면 오래 다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약국 입장에서 일하던 분이 그만두는 게 가장 리스크가 크고 무섭거든요. 그래서 인사할 때 전 그래요. 올 때 오래 걸리셨어요? 아이고 오느라 힘드셨죠? 이런 게 그냥 이제 인사 말이기도 하지만 출퇴근길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럼 물어보는 간접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벼운 질문들도 그런 측면에서 어필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뭐 지하철 타니까 한 번에 오던데요? 아닙니다. 그냥 가까워서 편하게 왔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근데 실제로 너무 먼데 약국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 좀 이렇게 일을 해보면서 근처에 원룸을 얻거나 해서 좀 이사를 할 생각도 있습니다. 독립할 때도 돼서요. 뭐 이런 멘트를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성적인데요. 구직자 본인은 성적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적은 사실 약국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사님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실제 일하는데 성적은 실제로 필요가 없고, 오히려 더 중요한 건 그 세 번째, 경력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왜냐하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사실 초보를 고용하는 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틀릴 가능성이 크고 또 계속 가르쳐야 되거든요. 한 달 정도는 그냥 뭐 가르치는데 다 이제 시간을 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분 입장에서는 이런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을 어느 정도 가르쳐야 뭐 약사 한 명의 역할을 할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이런 것들을 아마 국장님이 파악하시는 그런 질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경력이.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경력이에요. 약국하고 좀 유사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력은 최대한 어필하시면 좋고요. 그런 경력이 없다면 실습을 어디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거기가 뭐 소아과 위주였는지, 내과 위주였는지 이런 것들 한번 물어보시기도 할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게 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복약 지도를 많이 해봤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후배 한 명이 또 이런 질문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병원이 아니라 약국이 왔나요? 뭐 이런 것도 좀 고민해서 준비해 가시면 좋겠고, 실습은 어디서 했나요? 뭐 ATC를 본 적은 있나요? 가루약 조제를 해봤나요? 이런 구체적인 경력에 관한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좀 자신이 없다, 내가 경험이 너무 없다 하시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얼른 약사 한 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해주면 사실 만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초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국장님 질문이 다 끝난 이후에는 제가 준비한 질문을 해야겠죠. 이제 정적이 좀 흐르고 질문도 더 이상 오지 않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 국장님, 혹시 제가 몇 가지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미리 한마디를 하고 물어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럽고 공손해요. 난데없이 혹시 그럼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얘기보다는 좀 미리 얘기를 하는 게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될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되게 많은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급여겠죠. 네, 공고에 명시가 돼 있었다면 그 급여가 세후 금액인지 세전 금액인지, 그러니까 사대보험이랑 소득세를 제한 건지 아닌지를 꼭 여쭤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분쟁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급여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라면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국장님이 미리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물어봐요. 친구들은 얼마 받나요? 요즘 얼마 받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약문약답이나 뭐 데일리팜 이런 데서 또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가지고 해당 지역, 그리고 또는 근처의 지역에 비슷한 경력 약사들이 얼마를 받는지를 한 3개에서 4개 정도 조사를 해가는 게 좋습니다. 네. 이때도 이제 세전 세후 계산은 당연히 잘 하셔서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가져가셔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인데,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면 좀 더 안전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한 급여가 너무 적다고 생각되면 좀 이렇게 말씀을 해보세요. 이것도 거의 외우시면 돼요. 국장님, 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이 약국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일하면서 많이 배우고 싶은데 사실 다른 곳하고 급여 수준 차이가 좀 나서 그 부분이 좀 망설여집니다. 제가 좀 많이 부족하긴 해도 어느 정도로 땡땡땡 정도로 맞춰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빠르게 배워서 약사 한 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똑똑하게 말을 하면 거절당하더라도 서로 머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정리해서 준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래 사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반 내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국이 전부 다 내는 게 약국의 좀 특이한 관례 중에 하나예요. 요즘은 많이 정상화되고 있긴 한데, 이걸 약국이 전체가 다 부담하는지 아니면 반반인지를 좀 공손히 또 여쭤보고, 혹시 사대보험은 반반인지 약국에서 다 내주시는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보통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저는 추천하는데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반반 부담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세무 강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휴가를 여쭤보셔야 됩니다. 보통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연차 휴가가 근로기준법상 있어야 된다 이런 오해를 하시는데 대부분은 해당이 안 돼서 우리 약국은 휴가 안 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틀린 얘기예요. 네, 보통 약국은 여름이 한가하고 겨울이 바빠서 여름 휴가를 3일 정도, 그리고 이게 유급인지 무급인지도 좀 물어보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휴가를 다녀오게 되는데 미리 이 부분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나중에 갈등이 없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사실 약국을 다녀보면 제일 중요한 게 식사 시간입니다. 네, 정확하게는 이 식사 시간과 식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8시간을 일하면 1시간으로 무급 휴게 시간을 주게 돼 있어요. 이건 의무거든요. 이건 5인 미만이라도 해당됩니다. 유급으로 보통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거는 의무는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사실 근데 이 1시간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인 점을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식대는 약국이 부담하든 근로자가 부담하든 그건 협의사항이고 이런 것들도 미리 정확히 알고 명확하게 정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릴 팁인데요. 본인도 근로기준법 공부를 좀 하고 가야겠죠. 근로기준법 공부를 할 수 있는 책 또는 이게 세무도 같이 담겨 있는데요. 소규모 약국도 인사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읽어본 모든 책 중에 이게 가장 얇고 쉬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2014년에 나온 책이라서 세부사항이 많이 달라졌긴 해요. 그리고 절판입니다. 네, 근데 또 어떻게든 구해보시거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다. 그러면 서울시 약사회에서 발간한 인사노무관리 핸드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약사회 회원신고를 하시고 돈을 내야 되죠. 서울시 약사에 연락해서 아마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터넷 검색 그리고 책 등 이용해서 좀 간단한 근로기준법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번째 또 준비해야 될 질문이 있는데요. 주로 처방이 나오는 과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 과가 뭔지를 좀 확인하고 그리고 처방전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질문을 통해서 대략의 노동 강도를 좀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파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미리 가서 보면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또 면접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좀 가 계셔도 좋고요. 네.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심평원 아시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여기에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약사 면허를 걸어야 돼요. 이 복잡한 절차들은 국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 면허를 건다는 게 또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심평원하고 관계없이 실제로 면허증을 거는 것. 네. 원래 약사법상 면허증을 보이는 곳에 잘 게시하게 돼 있어서 네. 약국장님 면허증을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그 근무 형태에 맞게 면허를 전산으로 거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처방전 하루 75건당 약사 1명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 면허를 또 걸어야 또 채울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 기준보다 약사 수가 적었다. 그러면 그 약국의 조제료가 삭감이 돼요. 이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만약에 근무약사님이 다른 약국의 파트타임으로 이미 면허를 걸고 있으면 또 못 걸거든요. 네, 또는 마약 관리 일 때문에 면허를 걸고 있다. 이럴 때는 꼭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꼭 걸어야 되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구인 광고에서 보통 심평원 면허 등록 여부를 명시하고 있는데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도 꼭 확인하시고 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파트타임 약국을 두 개를 또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평원에 이제 면허를 걸었다면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시거나 입원했다 이러면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금요일 오전 파트만 일을 하는데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근데 약국장님이 면허를 오후까지 다 이제 걸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중에 제 면허로 청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는 약국장님께 꼭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면접 볼 때 꿀팁입니다. 네, 약국장님 보통 그래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그럼 이렇게 합격 의사를 전해주시면 딱 한마디를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좋거든요. 혹시 약국장님 약국에서 쓰는 전문약 리스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공부를 미리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또는 이게 내가 투약 파트라고 한다면 약국장님 혹시 일반 약품 쪽 사진을 좀 찍어가도 될까요? 제가 위치를 빨리 외워야 될 것 같아서요. 이제 하시면서 한번 해맑게 딱 웃어주시면 네, 약국장님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실제로 제가 지금 후배 약사들 중에서 아직도 저랑 오래오래 같이 일하는 약사들이 공통적으로 면접 때 했던 말입니다. 신기하게.
후배지만 이 미리 이렇게 약국에 올 때 그 약을 공부하고 오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너무 존경심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모쪼록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면접을 잘 보시고 좋은 첫인상 남기셔서 내가 원하는 약국에 입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